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세대 공감, 음악, 마음 치유,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손선희 님입니다.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태내에서 35억 년의 길고 긴 생명의 진화를 단 10달 만에 마치고 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존귀한 탄생이죠. 1880년 미국, 행복이 충만한 한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아주 예쁜 눈을 가진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작고 꿈틀거리는 이야기가 부모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을까요? 눈이 빠지도록 바라봤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아기는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다가 그만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아기는 자라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어 했고, 또 다음 날에는 태양이 솟는 기적의 아침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You believe that I've changed your life forever, and you're never gonna find another somebody like me. And you wish you had more than just a lifetime to give back all I've given you, and that's what you believe, that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and the nights of all this loving that time can't take away. And I owe you more than life now, more than ever. I know that it's the sweetest
캐리앤론의 목소리로 아이오유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자 도서관에서 점자책과 오디오북 관련 봉사를 하고 있는 손선입니다. 삶의 여정 속으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인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아마 오프닝을 들으면서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지만 의외로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헬렌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시력과 청력, 말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3중의 장애를 갖게 됩니다. 부모는 안과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장을 통해 앤 설리번이란 선생님을 만납니다. 앤도 5살 때 결막염에 걸려 시력을 반쯤 잃은 상태지만 3번째 안과 수술을 한 후에 헬렌과 만나죠. 헬렌은 앤이 손바닥 위에 낱말들을 써주면 글을 익히게 되고 점자책으로 읽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8살 때는 손바닥에 써주는 글로 다수의 문학작품을 읽고 잘 이해하였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헬렌은 궁금한 것도 많았고 한 번 가르쳐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아 학교 교장에게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면서 입으로 말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앤의 입안 목구멍에도 손가락을 집어넣어 발음을 익힙니다. 헬렌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듣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였고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헬렌은 예리한 촉각을 통해 대부분을 알았고 음악도 악기의 진동을 통해 들었어요.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도 울림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예민한 후각으로 꽃을 구별했습니다. 헬렌은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레드클리프 대학에 합격합니다. 모든 수업은 앤을 통해 헬렌에게 전달되었어요. 시험을 볼 때는 감독관을 2명이나 고용했다고 해요. 한 사람은 헬렌을, 한 사람은 감독관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요. 대학 생활 중에 존 앨버트 메이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임영웅의 목소리로 연애편지 들으시겠습니다. 노을에 물든 저녁 하늘이 오랜만에 참 좋은 저녁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대 생각에 나지막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꽃잎을 넣어보내며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외로이 스쳐 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어둠만 들고 초를 태우며 나지막히 그대를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사진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차마 그립단 말 대신 바라본 밤하늘에는 아스라히 먼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그대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메이 씨는 헬렌에게 헌신한 앤 선생에게 반하였고 둘은 결혼을 합니다. 사회주의자였던 메이 씨에게 영향을 받은 헬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에 전념합니다.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 권리, 직업 선택 등 남녀 차별을 없애려고 애썼죠. 11년 후 메이 씨는 앤 곁을 떠납니다. 헬렌은 영화에도 출연하고 앤과 함께 보드빌 무대에서 공연도 한 인기 배우이기도 했죠. 헬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점자를 만들자고 호소한 덕분에 브라이오 점자가 채택되었으며 미국 의회에 나가 연설을 한 후에는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앤은 여러 번 안과 수술을 더하였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앤의 전기가 나왔어도 보지 못하고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헬렌은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받았고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는 세계적인 활동을 했죠. 일본, 한국 등 그 외에도 5대륙 35개국을 찾아가서 연설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헬렌은 말을 하기 위해 어려움과 낙담이 많았지만 인내로써 이겨내며 공중누각 같은 꿈을 이루어냈어요. 헬렌은 말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내일의 성공을 생각합시다. 견뎌내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또한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 즉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재인이 부릅니다. 초설. 너무 많은 내
제인의 목소리로 초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그리고 이야기 속에 손선희가 진행하는 삶의 여정 속으로를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있죠. 그 재능에는 문학, 미술, 음악, 노래, 연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부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시각장애인도 예외 없이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이상재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 해드릴까 합니다. 이상재 교수님은 7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9차례의 수술로도 시력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어둠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따뜻하게 다가온 클라리넷의 선율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 달 용돈을 갚으라여 세종문화회관에서 프랑스의 국립간현악단 내한 공연을 본 후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7번에 클라리넷 음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확실하게 진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재 교수님은 중앙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 피바디 음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나사렛대 관현악가 교수님으로 계시고 클라리넷을 전공하셨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 악단의 단장 역할을 하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오로지 좋아하는 음악을 해오면서 끝내 그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바비킴이 부릅니다. 고래의 꿈. Yeah,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oh yeah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oh yeah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oh yeah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걸 넌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oh yeah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세종 점자도서관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에 인문학 특강으로 클래식과 인문학이라는 강연으로 이상재 교수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한 학기 수업용의 긴 분량이라고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농축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1일에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매월 열리는 점자도서관 가는 날에 하트체인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셔서 훌륭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점자도서관에 울려 퍼지는 큰 행운을 주고 가신 것이죠. 비장애인도 다루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를 다루고 악보를 익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서 2007년에 창단되었다고 해요. 그동안 미국 뉴욕 카네기홀, 영국 런던 국제음악제, 모스크바 음악회, 독도음악회,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청와대 공연 등 국내의 유명 무대에 500여 차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은 서로의 호흡과 느낌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환상의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와 악보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상재 단장님이 연습 때는 드럼 스틱으로 의자를 딱딱 치면서 하는데요. 스틱이 빨라지면 곡도 빨라지고 커지면 곡도 빨라지고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호흡과 느낌, 나지막한 구령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단원들은 악보를 무조건 외워야 했고 점자 악보 1000여 곡을 모두 외워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0명의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연주자가 10개의 악기를 다루듯이 연주해야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합니다. 단원들이 이렇게 빛나는 무대에 서기까지 장애를 극복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그분들의 열정과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재 교수님이 클라리넷으로 연주하시는 옛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재 단장님은 우리에게 이 오케스트라는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또 모범이 되는 삶, 늘 최선을 다하는 연주자로 남을 거라는 그의 말을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단원들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꿈을 주는 음악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단원들의 바람이 원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 단장이면서 클라리넷 연주자이면서 나사렛 대 관현악과 이상재 교수님의 이야기로 코너를 꾸며보았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 개선 운동 등 인권 운동에 공헌한 헬렌 켈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며 긍정적이고 유쾌한 삶을 살아온 헬렌 켈러와
하트체인버 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도 대략 1만 명의 시청각 장애인이 있지만 이는 대략일 뿐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2년 전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없어 교육, 의료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도 헬렌 켈러법은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여정 속으로 오늘은 헬렌 켈러와 이상재 교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곡 수지카 토르와 크리스 노먼이 부르는 스텀블린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손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Our love is alive, and so we begin. Foolishly laying our hearts on the table, stumbling in. Our love is a flame, burning within. Now and then, firelight will catch us, stumbling in.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you know these reckless thoughts of mine are following you. I'm falling for you, whatever you do. 'Cause baby, you've shown me so many things that I never knew. Whatever it takes, baby, I'll do it for you. Our love is alive, and so we begin. Foolishly laying our hearts on the table, stumbling in. Our love is a flame, burning within. Now and then, firelight will catch us, stumbling in. You were so young, oh, and I was so free. I may have been young, but baby, that's not what I wanted to be. Well, you were the one. Oh, why was it me? 'Cause baby, you showed me so many things that I'd never see. Whatever you need, baby, you got it for me. Our love is alive, and so we begin. Foolishly laying our hearts on the table, stumbling in. Our love is a flame, burning within. Now and then, firelight will catch us, stumbling in. Stumbling in.
슬기로운 안전생활. 이 시간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또 그에 따른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요즘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또 마트나 대형 건물들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고로 인해 갇혔다 구출되는 건수가 한 해 평균 8천여 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점검 소홀, 부품 노후 등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승강기 내부에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거의 70%에 달하므로 아이를 동반하는 어른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먼저 버튼을 불필요하게 많이 누르거나 내부에서는 발을 띄거나 구르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승강기에 무리를 주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문에 기대어 있는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승강기 문틈으로 이물질을 버리는 행동도 승강기 고장으로 이어져 자칫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탑승 정원 및 적재 하중을 지켜서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거나 정전이 일어난 경우 곧바로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하거나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승강기 안에 갇혀 있어도 추락이나 질식할 위험이 없으므로 전문 기술자나 구조대원 등이 구조할 때까지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다가 갑자기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 똑바로 서 있으면 부상 위험이 크므로 몸을 바닥과 벽 쪽에 붙여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로프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자체가 바닥으로 곧바로 추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2m 이상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기보다는 구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특히 승강기 천장에 비상 환기구를 강제로 열려고 하시거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타기 위해 닫히기 시작한 문 사이에 손발이나 물건을 집어넣는 행위는 고장의 주요 원인이자 부상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인데요. 마트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무빙워크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노후로 인해 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역주행하는 경우 큰 부상을 유발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이나 옷 등이 끼거나 넘어지는 사고, 탑승 도중 뛰거나 거꾸로 뛰는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탑승 중에는 핸드레일을 잘 붙잡고 바닥에 표시된 안전선 안쪽에 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바닥에 노란 안전선을 밟고 서 있을 경우 신발이 틈새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치마나 스카프, 외투 등 옷자락이 틈새에 끼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탑승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탑승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출구와 입구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쳐서 사고를 알리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119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거나 역주행하는 등의 오작동 사고를 목격했다면 출구와 입구 아래에 위치한 비상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탑승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지 버튼을 눌러달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한동안 지하철에서 한 줄 타기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었죠.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왼쪽을 비워두고 서서 이동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서 있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기계의 잦은 오작동을 유발시키고 또 수명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는 두 줄 타기를 권장하며 탑승 중 걷거나 뛰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어요.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 등 신체 일부를 내미는 장난을 치다가 위층 바닥과 핸드레일 사이에 목이나 팔이 끼면서 복합골절이나 분쇄골절 등 심각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 주의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계단 위에 앉아 있거나 신발을 벗는 경우도 신체 부위가 빨려 들어가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탑승 도중 동전이나 열쇠 등 물건을 떨어뜨릴 경우 고장과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지품도 잘 단속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사고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사항 항상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